박희락 교수입니다. 이번은 북한 급변 사태에 관한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피해망 위험을 감수하든가 아니면 현재처럼 고사하든가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잘 활용하여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면서 수년만 보낸다면 북한은 분명히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유튜브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이 붕괴되어도 우리가 북한 지역을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주도자가 등장할 경우 그가 반드시 통일을 지향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잠시 불안하다가 정부만 달라질 뿐 남북 대결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서독처럼 철저히 준비하여 통일의 기회가 열리는 그 혼란의 짧은 시간, 즉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를 전광석화처럼 활용하여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독일 민족이 해내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현 북한 정권의 통치력이 상실되면 무정부 상태가 되고 한국이 헌법 제3조에 의하여 북한 지역을 자동적으로 접수하여 흡수 통일하게 된다는 생각부터 없어야 합니다. 흡수 통일이라는 말은 꺼내지조차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북한 사람이라면 흡수 통일이라는 말을 듣고 통일에 동의하겠습니까? 북한 정부의 통제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되어 혼란이 야기될 경우 한국은 북한의 민주적이면서 통일지향적인 정부가 들어서도록 지원하고 그 새로운 정부와 평화적 합의 통일을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평화적 합의 통일을 위한 최우선의 조건은 이에 관한 국가 지도자들의 확고한 의지, 비전, 그리고 단호함과 지혜입니다. 콜 총리를 비롯 단서독 수뇌부들은 이러한 것들을 구비하였기에 동독과의 통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 지도자라면 북한의 급변 사태를 평화적 합의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계속 그 타당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인계되면서 보강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평화적 합의 통일을 원한다면 우리는 평소부터 북한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통일 여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는 통일 자체도 어렵지만 국제사회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북한의 정권보다 북한 주민들을 더욱 우선시하는 대북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고 모든 언행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개혁 성향의 북한 인사들을 잘 선별하여 좋은 유대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겁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국가정보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넷째, 평화적 합의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평화적 합의 통일의 계략적인 보관을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고 언론과 지식인들도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도외하여 정론을 국민들에게 전파시켜야 할 겁니다. 정부가 평소부터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산시켜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주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한 정부가 합의했다고 해도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으면 합의대로 추진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일에 관하여 주변국들이 갖는 의구심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난민, 경제, 재건 등 모든 문제를 한국이 담당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서독이 동독의 부채를 인수하였듯이 북한의 모든 부채를 남한이 부담하겠다는 것을 천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군대 규모도 최소화될 것임을 약속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북핵 처리는 주변국들에게 위임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애매할 경우 주변국들은 통일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째, 한국 주도의 북한 문제 해결을 국제사회가 쉽게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한국은 유엔이 주도하는 해결 방안을 수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주를 강조하는 국민들에게는 유엔의 처리가 탐탁치 않겠지만 북한이 중국의 위성국으로 변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주도하더라도 행동력의 대부분은 한국이 담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이 바라는 결말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입증되었듯이 남북한 간의 평화적 합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획득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항보다 중요합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에게 한국이 지향하는 방향을 지지해 주도록 설득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급변 사태 발생 시 한미의 연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평시부터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과 미국이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은 북핵을 처리하는 문제를 주도하고 한국은 통일을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북한 지역에 미국의 군인이나 민간인이 전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국과 북한 수뇌부가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통일은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통일은 우리가 끈질기게 대비하고 노력할 때 아주 조금씩 다가올 겁니다. 우리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봅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구호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통일을 논의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